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카오 11만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리고 11만원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해서 11만원 부근에서는 매수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카카오 웹툰 이쪽을 좀 우리가 팔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시장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좀 브리핑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카카오를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전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카카오 이거 액면 분할 이후에 분명히 눌림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1만원 이하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다라고 하면은 수익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영상 꾸준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이 스토리가 다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손해를 좀 안 보려고 하면은 영상을 무조건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만원에 좀 잡아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냥 쭉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좀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웹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서 매출이 앞으로도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웹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카카오 재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내에서 1위 웹툰 플랫폼 피코마를 운영을 하는 회사인데, 카카오 재팬은 이제 카카오의 자회사로 카카오 지분의 78.4%, 그 다음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지분의 21.6%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016년도에 이제 이게 설립이 된 회사예요. 피코마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서비스를 할 때 다음 웹툰이랑 이제 카카오 페이지 웹툰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이제 2018년도에 거래액 자체가 630억 원을 기록한 이후에 19년도에는 뭐 1440억 원, 그리고 지난해 4천억 원까지도 설 정도로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 올해 1분기에는 게임 앱을 제외를 해서 전 세계 애플리케이션 앱 중에서도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율 3위를 기록하면 수익성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카카오 콘텐츠 사업을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1조 10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북미 웹툰 플랫폼이 다파스랑 웹소설 플랫폼 레디시를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다파스랑 이제 레디시 지분 100% 인수에는 카카오 재팬이 리드를 하면서 시장을 장악한 일본에서의 사례가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시장은 올해 예상 기준으로만 좀 각각 조 단위 시장을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을 했을 때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 웹툰으로만으로도 이제 뭐 조단위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더 잠재력이 크고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웹툰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다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성장성을 두고 포인트를 맞춰 놔야 되는지 를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VIP 안내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1개월 하시면은 33만원, 2개월 하시면은 44만원, 그리고 6개월 하시면은 99만원이기 때문에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친절하게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 뭐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비쌀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수익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비싼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늘 인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오늘 인증 계속해서 쭉쭉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수익은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수익적인 부분이 낮고,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뭐 수익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22점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도 자 단타로 22%의 수익성을 올렸던 부분, 그리고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단타로 먹고 우리가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끌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수익금 보게 되면은 뭐 지금 뭐 회비가 문제가 아니라 5월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기준을 잘 잡아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종목별 섹터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편안하게 오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VIP방은 좀 매수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분기 때 당기순이익이 적자였던 부분이 1분기부터 흑자로 돌아가는 부분, 그리고 퍼 자체를 놓고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올해는 좀 그래도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종목이 바로 CJ ENM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작년에 4분기 당기순이익 적자에서 올해 1분기 흑자로 돌아갔다라고 브리핑을 해드렸고, SBS가 실적 자체가 너무나도 잘 나왔기 때문에 미디어 쪽에서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바텍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오늘부터 매집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빨리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자, 시장이 뭐 그렇게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상승이 나오거나 뭐 크게 하락이 나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나마 좀 코스닥이 강한 흐름이기는 하지만 수급 쪽으로는 오히려 좀 코스피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개인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기간이 나가고, 여기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나가니까 기간이 들어오는 반대적인 수급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월요일 시장이 급하게 좀 눌리면서 이슈를 못 받았던 뭐 한미 정상회담 이슈주들이 돌아가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는 뭐 우주항공주, 그 다음에 오늘은 좀 대북주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는 좀 대북주를 잡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차라리 대아티아이 이 철도 관련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굉장히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더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26,850원 여기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자 선익 시스템은 VIP 방에서도 매수를 했던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선익 시스템 17,10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해놨다라고 보면은 지금 크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한비소프트도 같이 좀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너무나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좀 위직 스튜디오를 좀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시장 자체 굉장히 좀 주제가 딱히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좀 시장 트렌드를 맞춰서 좀 찾는다라고 하면은 스펙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상한가를 보게 되면은 스펙 두 개가 좀 상한가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스펙주들이 뭐냐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거를 내가 사도 되는 건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시고 접근을 해야지, 무작정적으로 뭘 사라고 했다라고 해서 나는 샀다, 이거 수익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스펙주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가치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증시에 상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상장 심사를 받아서 상장하는 방법, 그리고 우회 상장, 상장사 중에서도 보통은 이제 본업이 부실하거나 동종업계가 비슷한 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지분을 투자해서 우회 상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이 스펙 상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 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일반적으로 뭐 3년 내에 장외 우량 업체들의 MMA 할 조건으로 이제 특별 상장하는 서류상의 회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증시 상장이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인수 합병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매매를 통해서 투자금을 언제든지 좀 회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옛날에는 이 스펙주들이 굉장히 투자가 유망한 투자였다라고 보면은, 보통 상장을 하려면은 2,000원에 하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든 보통 2,000원 이하로 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스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스펙이 운영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그러면은 2년 안에 투자자를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2,000원을 다시 되돌려 주는데, 즉 손실을 안 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스펙주가 굉장히 잘 나갔을 때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기간 안에 투자자를 찾지 못했을 때 이자까지 더해주던 시절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2,000원에 스펙 상장을 하면은 2년 안에 못 찾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2년 뒤에 이자 뭐 5%, 10% 이거를 보상을 해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적금보다 낫다라고 해서 유행을 타던 시기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유망한 스타트업이나 좋은 회사를 담으면은 작게는 뭐 30%, 그 다음에 뭐 크게는 100%까지도 날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VIP 방에서는 다 글로 다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를 이만큼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지금 뭐 시장 읽어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더 디테일하게, 영상보다 더 디테일하게 무언가를 잡아야 되고, 어떤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따로 종목 공부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뉴스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후발주자든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만큼 뭐 시장을 꼼꼼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쪽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으신 부분, 그리고 만약에 뭐 나는 좀 100만원, 200만원짜리 갔다 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갔다 오세요. 여러분들 갔다 오셔도 뭐 급한 거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갔다 오셔도 상관없으시다. 궁금하시면 뭐 가보셔야죠. 100만원, 200만원짜리 가보셔가지고 뭐 회비 내느라고 계좌 빵꾸나고 이런 거 한 번씩은 다 당해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아, 이게 진짜 합리적인 가격이고 가성비가 진짜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익 맨날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우리는 좀 안정적인 종목, 단타로 들어가는 종목도 당연히 있고, 저평가 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 한들 수익은 계속 꾸준하게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장성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도 뭐 모빌리티, 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IPO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뭐 정리하자, 뭐 조금 올라와서 정리하자, 1%, 2% 먹고 빠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좀 길게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필요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카카오만큼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성장성이 있는 종목, 그리고 자회사들이 굉장히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거를 좀 단기적으로 끝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필요성도 분명히 있구나라고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1만원에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빠지면은 더 샀지, 지금 앞으로도 뭐 13만원 이상, 13만 5천원, 뭐 14만원 간다라고 해서 팔 생각은 전혀 없고,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카카오 뭐 13만 원에 갖고 계신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계속해서 모아 가시면서 평단 관리하시고 차후에 크게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